서문 및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음산한 한밤의 이야기 속으로 안내할 두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밤의 공포담이 아니라 한반도 북쪽 산골 마을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깊은 슬픔과 오싹한 운명의 서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안에서 겪은 기이한 현상, 설명되지 않는 불운, 혹은 영혼의 그림자를 느낀 적이 있나요? 그런 기억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아래 화면에 나오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혹은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에서 저를 찾아 만루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이 황량한 밤을 더욱 생생하게 밝혀줄 거예요. 채널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사연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 한 개의 좋아요가 두이 이야기의 밤을 더욱 깊이 있게,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한국의 오래된 설화, 전해지는 무속신앙, 정체불명의 12월 바람 아래 벌어지는 의식, 그리고 심지어는 달 한 줄기 없는 밤에 나타나는 미지의 흔적까지.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공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둠이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와 마주하는 과정일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낯익은 장소가 떠오르거나 가족 어르신들에게만 전해진 비밀스러운 전설이 떠오르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두이 이야기의 여정은 여러분과 함께할 때 한층 짙고 생생해집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두고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세요. 오늘 밤 미지의 세계와 맞서며 당신의 심장을 두드릴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폭풍이 시작되는 북천 시골 마을 북천은 한국 동북부의 깊은 산골 마을로 사계절 내내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1997년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던 어느 겨울, 조용했던 이 마을은 예고 없이 들이닥친 음습한 사건들로 발칵 뒤집혔다. 그해 겨울에는 유난히 달빛도 흐렸고 밤이면 골목길은 은은한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아이들은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종종 같은 악몽을 꾸며 소스라쳤고, 어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문틈 바람 냄새를 두려워하며 촛불을 켜곤 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한 가족 박영철 씨네가 있었다. 박영철의 부인은 한지혜로 원래부터 주변의 인정을 받던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눈 내리는 밤, 지혜 씨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마을의 평온은 깨져버렸다. 그날 이후로 북천에는 연이어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동네 장터에서 장독대가 이유 없이 한밤중에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여러 집에서 동시에 액자나 거울이 금이 가는 일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영철 씨 가족에게 음령이 따라붙었다며 이른바 인연의 저주 혹은 한반도 고유의 운명 묶음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이제 어린이들은 집 밖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했다. 밤이 들면 어른들은 창문에 흰 종이를 붙이고 부엌 대문마다 소금을 뿌리는 등 저마다의 미신적 행동으로 불안을 달랬다. 북천의 산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유 없이 짖거나 숨어 울음을 터뜨리는 밤이면 더욱 불안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에 쫓기듯 살아갔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박영철 씨 집 주변에서 자주 목격된 수수께끼의 검은 그림자였다. 몇몇은 새벽녘 거실 창밖에서 사람이 아님직한 현상을 목격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밤마다 같은 시간대에 한옥의 대들보 밑에서 멍하니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신비한 기운을 느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가 심장 깊이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화려하거나 기괴한 손짓은 없었지만 북천의 이상함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두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렇게 평범했던 북천이
순식간에 음기 어린 비밀과 불길함으로 가득 찬 마을로 변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곳에선 모든 것이 느릿하게 변하는 듯 보여도 그해 겨울만큼은 예외였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북천에 운명의 폭풍이 깃든 그 밤, 한 가족을 둘러싼 비극의 서막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내리고 있었다. 철야기도와 한국의 영적 관습 북천 마을에 어둠이 내릴 때마다 그곳을 감싸는 침묵은 마치 오래된 주술처럼 무겁고 깊었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음산한 풍경, 그러나 이곳에선 현실이었다. 한밤중 가느다란 안개가 대지 위를 기어가고 집집마다 미닫이문 너머로 희미한 등불이 흔들린다. 마을 사람들은 고인을 모시는 밤, 밤샘 지키기, 밤샘을 지킨다. 전통을 이어간다. 이 의식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가 경계를 마주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마을 아이들은 조심스레 마당에 모여 앉아 조바심 가득한 눈으로 어른들의 움직임을 따라본다. 그들은 예시하기를 엿듣기도 하고 고운 천으로 감싼 운 좋은 동전을 얻기 위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운다. 장례식장을 찾은 마을 어른들은 촛불을 밝히고 창밖으로 밴 서늘한 기운에 몸을 낮춘다. 낡은 한옥 안팎으로 내 귀퉁이에 무명천을 묻고 대문 앞과 부엌 뒤편엔 햇소금을 가득 뿌린다. 악귀를 막으려는 진지한 마음이 곧 눈에 보이는 풍경이 되는 순간이다. 특히 북천의 밤샘에는 엄격하게 절차를 따르는 풍습이 있다. 상복을 입은 이들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밤새 깨어 있으면서 차례대로 가족사를 나누거나 조용히 고인의 마지막 말을 돌아본다. 밖에선 사르륵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 창가 너머로 숨결을 불어넣는 듯한 소리와 멀리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밧줄 엮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곤 한다. 누구도 정확히 정체는 말 못하지만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소리는 이승의 사람들이 밤새 고인의 넋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하늘의 일종의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그 밤 누군가는 조용히 방 한 구석에 앉아 사연을 적어 내려가고 또 어떤 이는 문간에서 차가운 대지에 손을 얹고 기도를 올린다. 오늘 밤만은 저 너머로 떠나는 영혼이 결코 외롭지 않기를. 그리고 새벽녘이 찾아오면 작은 종소리와 함께 북천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누구도 잊지 못하는 감정, 두려움과 연민, 그리고 조금은 경외심마저 섞인 그 밤의 공기. 그것이 북천의 전통이고 이 땅에 뿌리내린 신비로운 생경함의 한 조각이었다. 북천 마을의 겨울밤, 그 묵직한 정막을 가르며 시작되는 것은 단순한 장례의식이 아니었다. 특히 악귀나 음령의 기운이 감돌 때면 마을 법사와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구마의례가 펼쳐진다. 밤이 깊을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마당에는 소금이 널려 있고 향의 연기가 집 안팎을 감싼다. 집을 순례하듯 돌며 승려들은 목탁을 두드리고 주문을 외우며 어른들은 부적을 붙이고 어린아이들은 모두 안방에 모아 숨죽인 채 촛불만 바라본다. 이때 등장하는 마을 법사는 언제나 흑색 소매가 긴 한복에 머리에는 삼배 두건을 맨다. 그의 허리춤에는 청동 방울이 여러 개 달려 있어 걸을 때마다 은은한 울림이 밤 공기를 가른다. 구마의례가 시작되면 먼저 상주 상복을 입은 효자는 하얀 호톳과 삼배 두건, 흰색 허리띠를 메고 대문 옆에 엎드려 조상의 영혼을 맞는다. 승려와 법사는 마루 한가운데 마련된 제단 주위에 모여 하나둘씩 제물, 흰쌀, 깨끗한 물, 말린 오미자와 신성한 초를 올린다. 그러곤 부적을 읽어주거나 오방기 5가지 세계천을 매단 지팡이로 4방향을 휘저으며 악귀가 마을 밖으로 나가기를 기원한다. 장례식의 복장은 한국 특유의 엄숙함이 묻어난다. 유족들은 모두 굵은 삼배로 만든 한복, 즉 수의, 쇼의,
와 백색 두건을 쓴다. 장례를 주재하는 큰아들은 가슴에 검은 명정 밍징을 달고 상주 남성은 단정한 삼배 옷차림에 흰 천으로 머리를 감는다. 여성들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와 벙벙한 저고리를 갖추고 허리에는 단단히 결친 흰색 띠를 두른다. 구석구석 수공으로 꿰매진 바느질 자국, 차분하고 그윽한 삼배결이 험하고 슬픈 밤을 함께 울린다. 이 구마의식은 비단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것 그 이상이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모아낸 위로이자 남은 가족들에게 씻김과 재기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 법사의 손끝에서, 승려의 기도에서, 그리고 상복에 흐르는 눈물에서 북천의 영혼들은 밤새 자비롭게 떠돌다 깃든다. 숨어있는 유령과 죽은 자의 말, 북천 마을의 겨울밤이 어둠으로 서서히 잠식될 때마다 한옥 담장 너머로 어솟는 희미한 그림자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으스스한 소문으로 번져갔다. 박영철의 아내였던 지혜 씨는 죽기 전 며칠 동안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창문은 꼭 닫고 바람이 드는 구석마다 소금을 놓으세요. 이상한 그림자가 담장 앞을 지나가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 것. 밤이 깊을수록 등불을 꺼뜨리지 말 것. 처음에는 이 말을 그냥 슬픔에 젖은 유언쯤으로 여겼던 가족들도 시간이 갈수록 그 조언이 단순한 걱정이나 미신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지혜 씨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박영철 씨는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검은 옷의 형체를 뚜렷이 목격했다. 그 존재는 한참을 대문 밖에 머물다 고요히 사라졌으나 이후부터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찬장에 넣어둔 젓갈에서 갑자기 발효 냄새가 진동하거나 거실 벽에 그려진 액자 틈새로 찬바람이 숨어들듯 스며왔다. 아이들은 자주 악몽에 시달리고 집안의 고양이마저도 장독대 뒤편으로 숨어 울음을 삼킬 때가 많았다. 무엇보다 지혜 씨의 손때가 남은 유품 근처에서는 종종 바람에 흐트러지는 듯한 여성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직도 집을 떠나지 못한 영혼이 남은 이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려는 듯. 새벽녘마다 미다디문 근처에서 창백한 실루엣이 아른거렸다. 심지어 마을 어른 중 한 명은 장례 다음 날 박가 대문 옆에서 낯선 여인의 머릿결이 쓸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고 말했다. 박씨 가족은 점점 말을 아끼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지만 안방 구석의 낡은 서랍에서는 어느 날 짧은 송을시가 새겨진 노트 한 권이 발견되었다. 이 집은 아직 안녕하지 않다. 조용히 기도하고 새로운 불길함이 머무르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라. 이 노트는 분명 지혜 씨의 글씨였고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진심 어린 당부였다. 이렇듯 북천의 밤은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점점 더 짙은 그림자와 알 수 없는 경고로 가득 채워졌다. 살아남은 자들은 부서지는 촛농, 스며드는 바람, 사라지는 발소리와 더불어 그날의 유언을 마음 깊이 새기며 견디고 있었다. 북천 마을의 어둠이 더욱 깊어질수록 박씨 가족 주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신호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엔 거실 한켠 지혜 씨가 생전 가장 아꼈던 작은 탁자 위에 하얀 국화잎이 멀쩡한 채로 놓여 있었고 아무도 그 꽃을 들여온 적이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쏘스라쳤다. 어떤 밤엔 방문 손잡이가 저절로 덜컥이는가 하면 한밤중 진동하는 풍경 소리가 바람 없는 거실 창가에 은은히 울려 퍼지기도 했다. 집 앞 장독대의 뚜껑이 한밤중에 조용히 돌아가며 묘하게 방 안을 향해 틈이 벌어져 있는 것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특히 가장 섬뜩했던 것은 벽에 걸린 옛 흑백 사진 뒷면에서 누군가 송을시로 남긴 듯한 떠나지 마,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짧은 문장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그 필체는 틀림없이 오래전에 남겨진 것 같았으나 가족들 중 어느 누구도 본 적 없는 글씨였다. 심지어 박영철 씨는 여러 번 꿈속에서 지혜 씨와 닮은 사람이 현관 앞에서 바람과 함께 손짓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만났다. 그 순간마다
창밖에서 들려오던 알 수 없는 여성의 읊조림은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뒤흔들었다. 어느 해는 달도 뜨지 않는 칠흑 같은 밤, 안방 창문이 살짝 열려서 한 줄기 싸늘한 바람이 들이치더니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일기장이 홀로 펼쳐졌다. 그 속엔 이전에 몰랐던 가족의 이야기가 또박또박 적혀 있어 누가 그걸 남겼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박씨 가족은 무언가를 경고하거나 혹은 남아있는 이들을 지켜주려는 망자의 지극한 마음이 아닐까 속삭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소문이 한동안 돌았다. 가끔씩 새벽녘 대문 앞에 뜬금없이 남겨진 조개 껍데기, 벽에 나타나는 물방울 자국,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꽁꽁 묶인 실뭉치 등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이 모든 신호는 박씨 가족은 물론 북천 마을 주민들에게 이 세상 바깥의 존재가 여전히 호흡하고 있다는 불가사의함과 경외를 안겨주었다. 애도의 날과 우울한 표징에 출현 북천 마을의 아침은 유독 어둡고 무거웠다. 장례식 이후 찾아오는 그 첫날, 예전과는 다르게 마을을 감도는 공기부터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새벽부터 집집마다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렸고, 늙은 소나무 사이로 내려앉은 이슬은 마치 새벽 안개와 뒤섞여 차가운 손길로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거리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대신 조용한 속삭임과 한숨소리만 떠돌았다. 특히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 우물가에 검은 새가 3번이나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는 오래전부터 불길한 징조로 전해져 내려온 소리였다. 마을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주며 일부러 그 소리를 외면하려고 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퍼져나갔다. 그날 밤 박씨 집 대문에는 누군가 흘려놓은 듯한 붉은 실타래가 엉켜 있었고, 창문 틈 사이로 알 수 없는 한기가 스며들었다. 심지어 촛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불꽃이 반복해서 흔들리고 꺼질 듯 말 듯 희미하게 명멸했다. 가구나 벽 장식품들이 평소와 다르게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소반 위에 흰색 꽃이 한 송이가 놓여 있었던 것도 마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집안의 오래된 달력에는 누가 그린 적도 없는 검은색 십자가 표시가 새겨져 있었고, 안방 구석에서는 불쑥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피부를 얼얼하게 만들었다. 박씨 가족은 복도 곳곳에 소금을 뿌리고 창틀마다 흰 종이를 붙이며 이 음산한 기운을 쫓으려 애썼다. 무엇보다 그날 저녁부터 온 마을의 반려동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상하게 굶거나 한밤중에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개는 지붕을 바라보며 쉼없이 짖었고, 고양이는 책상 밑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 모든 현상은 그저 우연이기보다 뭔가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신호인 듯 모두를 긴장에 빠뜨렸다. 마침내 밤이 깊어지자 박씨 가족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각자의 마음속에서 저마다의 기도를 올렸다. 내일이 밝더라도 저 음산한 기운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공포만이 북천 골목골목을 지배하고 있었다. 유마법사, 전주 은계안 출신 유진택 법사는 전주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영험한 기운을 지닌 집안에서 자랐다. 그의 가족사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소문에 따르면 영남 지방 출신인 외조부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비로운 민간신앙과 남도 굿판의 기운이 뒤섞여 있었다 한다. 유진택은 어린 시절부터 산속에서 홀로 기도를 올리며 맑은 새벽물로 손을 닦고 늘 거친 마루 위에서 참선을 거듭했다. 한때는 긴 고비마다 검은 갈대에 둘러싸여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가늠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한다. 북천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람 하나가 세상을 떠날 때면 꼭 전주에서 유법사가 찾아온다고 믿었다. 그의 도착을 알리는 전조는 항상 비슷했다. 마른 해풍이 서쪽으로 휘돌고
한적한 마을 어귀에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순간 유법사는 검은 천을 어깨에 두르고 세 가닥의 청동 방구를 차고 문간에 당도한다. 그의 손에는 늘 낡은 법방 부적과 뿔필이 그리고 희미하게 각인된 동전이 들어있다. 유법사가 마을 집 안으로 들어설 때면 바람 한 점 없는 기운 속에서도 오래된 문살이 삐걱거리며 숨죽인다. 유법사는 오롯이 소박한 전통 한복 차림에 상고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손끝엔 언제나 한지로 만든 작은 부적이 묶여있다. 그는 소리 없이 기운을 보며 집 안을 돌아다니고 고인의 영정 앞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옛 주문을 읊는다. 그런 순간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인다. 특히 유법사는 부적을 쓸 때마다 고조부 때부터 내려온 붉은 인주를 이용한다. 붉은 인주는 수십 년 전 큰 재앙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피와 땀을 섞어 담갔다고 전해진다. 그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부적은 마치 빗속에서 번개가 쪼개지듯 허공에 서늘하게 세우며 들고 의식이 끝나면 애써 삼켰던 울음들이 터져 나온다. 북천 마을에서 법사가 행하는 첫 예식은 항상 고인의 넋을 달래기 위한 청명례이다. 그 뒤를 잇는 사령제에서는 큰 북과 어울려 청동 방울이 울리며 유진택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결을 타듯 마을 전체에 퍼진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깔끔하고 음영이 짙어져 마치 저승의 신을 맞이하는 사람같이 보인다. 그날 밤 이 집안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유법사가 가져온 그 옛 냄새 마른 나무, 묵은 한지, 그리고 비내음 가득한 기운이 어딘가에서 막연하게 위안을 전하고 있었다. 3교시 중간에 악업을 끊는 의식 한밤의 고요가 마을을 휘감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창호 너머로 달 그림자를 바라볼 때 유진택 법사는 마치 오랜 신화 속 인물처럼 장중하게 한옥 대청에 등장했다. 그가 들고 온 집방울, 살아있는 미꾸라지, 붉은 실, 그리고 검은 흙으로 빚은 작은 옹기는 모두 누군가의 애절한 사연과 풀리지 않은 운명의 매듭을 품고 있었다. 집안에는 사방에 흰 청과 소금이 뿌려져 있었고 승려와 4명의 제자들이 뜨거운 촛불과 향을 차례로 집어들며 경전을 외웠다. 이 의식은 단순히 끊어내는 과정 이상이었다. 유진택 법사는 먼저 맨발로 대청을 3번 천천히 돌며 드높은 목소리로 하늘과 땅의 신령에게 기도를 올렸다. 이 순간 가족들은 숨소리마저 삼키며 바닥에 이마를 대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이름조차 말하지 못한 슬픔과 두려움을 마음속 깊이 껴안았다. 유 법사가 한 손에 쥔 붉은 실을 미꾸라지의 몸통에 곱게 감아매면 제자 둘이 조용히 그 옹기에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넣고 뚜껑을 덮는다. 이어서 옹기는 집안의 사방 구석에 묻히는데 이때 환영처럼 그 옹기 주변에 흐르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절정의 순간은 한밤중 촛불 오직 하나가 남은 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잊었던 이름을 고백하는 의식이었다. 이때 듣는 이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옹기 뚜껑이 경계 없이 저절로 벌어지면 누군가 아직 이승과 저승의 인연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신호였다. 실제로 그날 안방 쪽 옹기에서 묘한 바람소리와 함께 붉은 실 한 올이 밖으로 흘러나왔고 집안의 아이가 이유 없이 깨어서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가 숨을 멈춘 그 순간 승려가 빠르게 주문을 더해 진홍곡을 읊어 불길한 징조를 잠재웠다. 의식이 무사히 끝나자 법사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인연은 한 번 끊었어도 집안의 정성과 복덕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당에는 아직 초연한 새벽 안개가 남아있었고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그 밤의 지난 기억을 마음에 새겼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은 의식의 정점, 긴장이 고조되던 그 순간이었다. 법사가 마지막 주문을 읊으며 붉은 실이 감긴 미꾸라지를 옹기에 넣으려던 찰나
갑자기 집안의 촛불이 꺼질 듯 흔들리더니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창틈을 타고 몰아쳤다. 모두가 긴장 속에 숨을 죽였지만 그때 안방 문 밖에 놓아둔 옹기 중 하나가 혼자서 덜컥 진동하듯 벌떡 움직였다. 법사가 외치는 주문과 동시에 옹기 뚜껑이 스르르 열리며 안개 같은 흰 기운이 사뿐히 흘러나왔다. 순간 어른 중 한 명이 머리를 감싸며 기절하듯 주저앉았고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에 울음을 띄웠다. 승려와 제자들은 동시에 외침을 더해 진혼의 북소리를 키웠다. 기이한 기운은 한 바퀴 방안을 휘감다가 법사가 그 자리에서 피운 향이 진하게 번지자 점차 사라졌다. 이후 모두가 숨을 돌렸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오래도록 남았다. 일부는 이 돌발적인 현상을 아직 끊어지지 않은 원혼 혹은 주술 과정에 개입한 강한 영적 존재의 반발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는 진정시킨 목소리로 모든 인연에는 흔들림이 따르지만 진심은 결국 어둠을 이겨낸다 라고 덧붙였다. 보이지 않는 파괴와 옛 거장의 경고, 북천 마을의 겨울이 더욱 깊어지면서 비극은 끝내 한 가정을 쉬지 않고 엄습했다. 장례식에 침울한 여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박씨 집 주변엔 연달아 이별의 소식이 퍼져나갔다. 눈이 내리는 늦은 밤 첫째 며느리가 병환으로 싸늘하게 식었고 그 애잔한 울음은 벽을 타고 대문 밖까지 퍼졌다. 가족이 힘겹게 서로를 부여잡고 있는 사이 집안에서 또 다른 불길한 조짐이 나타났다. 새벽 4시경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시계가 갑자기 멈춰섰고 부엌의 등잔이 마치 잿빛 영혼이 다녀간 듯 검게 그을렸다. 특히 마을의 노인이 들려주는 연쇄이별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강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북천에서는 수십 년 전에도 한 집안에서 3차례 상복을 갈아입고서야 부정이 풀렸다는 구전이 남아있다. 그 집 대문 앞에 피었던 붉은 국화가 잊힌 전설처럼 다시 피어나고 밤마다 바람 없는 창가에서 누군가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들은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집 뒷마당엔 저승기를 인도한다는 흰 나비가 모여드는 것이 목격됐다. 비탄과 공포가 교차하는 속에서 남은 가족들은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누군가의 빈자리에 침묵하고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재앙을 부를까 두려워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운명의 사슬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음이 분명했고 창밖에 찬 바람마저 그 가문을 슬픔 속에 더욱 고립시켰다. 황량한 마당 위로 눈발이 흩날릴 때마다 북천 마을 모두는 다음 차례가 누구일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등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외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북천 마을의 연이은 비극은 마치 오래된 전설의 한 장면처럼 서늘하게 다가왔다. 낯선 이방인, 즉 오랜만에 고향 산천을 찾은 한 젊은 연구자는 깊은 밤 하늘에 흐릿한 별빛과 함께 번진 정적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조용한 불안감을 피부로 느꼈다. 그의 눈에 비친 북천은 단순한 산골 오지가 아니었다. 잇따른 초상, 흩어진 곡소리, 짙은 향 냄새와 꺼지지 않는 초빛 속에 깃든 집안의 불길한 기운까지 모든 것이 현실과 저 너머를 모호하게 가르는 경계였다. 연구자는 장례가 난 집을 돌며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대문의 붉은 실타래, 우물가를 맴도는 검은 새, 가끔은 창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탄식 소리까지도 그에게 상식 너머의 일이었다. 그는 곧 이 마을에 숨겨진 규율과 암묵적인 깊이에 놀라웠다. 사람이 떠날 때마다 마치 조금씩 문이 닫혀버리는 집들, 골목마다 조금은 경계 어린 시선, 이 오가는 모습, 그리고 외지인에겐 결코 쉽게 열리지 않는 북천 특유의 침묵.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았다. 이 마을이 겪는 비극에는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불운이 아닌 집단적 기억과 금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을. 가장 힘든 순간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슬픔을 거두고 묵묵히 촛불만 밝히며 외부인에겐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감정을 곱씹곤 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북천의 긴 겨울밤을 견디는 법이 아픔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버텨야만 하는 의례이자 운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했다. 누적되는 손실, 비극 이후의 비극 북천 마을의 차가운 겨울, 슬픔은 눈발처럼 끊임없이 내렸다. 박씨 집안의 연이은 상실은 한 송이 꽃잎이 떨어지듯 잔잔히, 그러나 참을 수 없이 깊은 상흔을 남겼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곧이어 자신의 아들, 맞손자의 죽음을 접한 가족들, 그들은 마치 저주가 뿌리를 내린 듯 얼굴에서 생기를 잃고 매일 아침마다 텅 빈 자리를 울먹이며 바라봤다. 마을 골목 곳곳에 번지는 초상집의 곡소리, 촛불이 자꾸만 꺼지는 묘한 밤 공기, 모든 것은 음산한 운명에 포박된 듯했다. 이런 비극 속에 마을로 들어온 한 외지인, 서울에서 온 젊은 연구자는 북천의 풍경과 사람들을 신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처음 마주한 북천은 그저 오래된 산골에 불과했다. 하지만 잇따른 비보와 닫혀가는 대문, 의심에 가득 찬 시선들은 금세 그를 압도했다. 밤마다 골목 끝에서 들리는 한숨, 낮에는 서로 말을 아끼는 주민들, 그리고 집안 앞 우물가에서 발견한 의미심장한 붉은 실타래에 그는 낯선 소름을 느꼈다. 연구자의 눈에 비친 북천은 단순한 불행의 반복이 아니었다. 곳곳에 남겨진 미신과 굳어진 금기, 그리고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두려움. 그는 사람들의 침묵 뒤에 흐르는 집단적 상실의 기억, 그리고 소리 없는 연대감 속에서 북천 마을의 정서를 서서히 이해했다. 어느 밤, 민가를 둘러보던 그는 문득 마주친 한 노인이 촛불 앞에서 손을 모으고 중얼대는 기도를 들었다. 이별이 또 오지 않기를, 조상님의 음덕이 이 집안을 지켜주기를. 그 소원은 한 인간의 바람임과 동시에 이 마을 모두의 슬픈 외침이었다. 외지인은 문득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세상과 너무도 다른 이 겨울밤의 고요함과 두려움. 고향을 잠시 떠나 살았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맞닿아 그는 북천 마을 사람들의 감정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다. 비극이 반복될수록 더욱 굳건해지는 가족의 끈,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까지 모두 껴안으려는 작은 촛불 하나의 위로, 그로부터 북천의 밤은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서울에서 온 젊은 연구자인 나는 북천 마을의 연이은 불행 앞에서 말로 형언하기 힘든 감정에 사로잡혔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고 조용한 산골의 풍경에 매료되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전해지는 또 다른 이별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사건이 이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들의 슬픔과 불안, 잃어버린 사람을 부르는 곡소리, 문이 닫힌 집들, 거리의 싸늘한 공기 등 모든 것이 이곳만의 독특한 비극으로 다가왔다. 밤마다 내 방의 작은 창 너머로 들려오는 한숨과 통곡, 그리고 촛불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는 노인의 모습은 내게 깊은 울림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를 남겼다. 나는 도시에서 쌓은 합리적이고 차가운 감각이 점차 흔들리는 걸 느꼈다. 혹시 이 마을을 뒤덮은 운명의 장난이 단순한 우연 이상의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오래된 금기와 믿음이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서히 내 안에 스며들었다. 이런 특별한 체험이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나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나는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디까지 다가설 수 있을까? 마법사의 탐구, 봉인 해제의식 북천 마을에 고요한 밤이 찾아오자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다시 한번 서서히 스며들었다. 박씨 가족은 이미 연이어 겪은 비극과 끊이지 않는 미스터리 앞에서 혹시나 아직 끝나지 않은 저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때 마을에 소문난 무속인 유진택이
검은 도포와 법구를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마당에 들어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엷은 기대와 동시에 설명하지 못할 불안이 교차했다. 유진택 법사는 먼저 가족과 조용하게 눈인사를 나누면서 침착하게 주변을 관찰했다. 그는 천천히 솥대와 우물, 집 구석의 흙을 손끝으로 짚어보고 남모르게 속삭임을 중얼거렸다. 결국 법사는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 집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깊이 뿌리내린 원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실체를 밝히려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기억과 봉인된 사연을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이윽고 유진택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제단에는 검은 천, 붉은 실타래, 낡은 청동 거울, 그리고 절에서 빌려온 작은 목탁이 나란히 놓였다. 한밤중이 되자 법사는 창호를 모두 닫고 집안 곳곳에 흰 소금을 뿌렸고 가족 전원이 한복을 입고 차분히 제단 앞에 앉았다. 그의 주문 소리가 서서히 높아지면서 실내에는 미묘한 바람이 일렁였다. 그 순간 마당에서는 뜻밖에도 썩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가족들은 모두 몸을 떨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단 위에 청동 거울이 툭 하고 흔들리며 미세하게 금이 갔다. 유법사는 즉시 조용히 부적을 뽑아 하늘을 향해 흔들었고 붉은 실타래를 고리마다 한 번씩 감아매주면서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제 곧 봉인이 열릴 것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려도 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집안의 촛불이 갑자기 꺼질 듯 흔들리더니 제단에 놓인 청동 거울에서 희미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아이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눈을 감았고 바닥에서는 마치 오래된 울음 같은 저주파의 소리가 땅 밑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듯했다. 이 모든 현상 앞에서 가족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짙어지는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유진택 무속인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문을 이어가며 모든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진심이 있으면 어둠도 결국 거두어들인다는 약속을 조심스레 남겼다. 한참이 흐른 뒤 안개와 소리가 서서히 가라앉자 무거운 침묵만이 방을 가득 채웠다. 가족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드디어 본긴이 풀린 그 밤의 진실과 마주했음을 서서히 실감하기 시작했다. 한밤의 적막함 속에서 유진택 법사가 흙에 묻힌 옹기를 꺼낼 때마다 가족들의 표정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먼저 맏며느리는 손끝을 떨며 눈물을 훔쳤고 어린 손주들은 서로 꼭 붙어서서 작은 숨소리마저 삼가며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아버지인 박 씨는 수척해진 얼굴로 피로함과 불신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하는 눈빛을 띄었다. 느낌표와도 같은 침묵이 거실을 가득 메웠고 어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반복되는 재앙에 대한 자책과 자녀들을 지킨다는 책임감이 교차했다. 유진택 법사가 봉인을 하나씩 풀 때마다 가족 개개인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까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희미한 오열을 참으며 엄마 곁에 바싹 달라붙었고 둘째 딸은 소매로 입을 가린 채 흐르는 눈물을 숨겼다. 제단의 서린 성스러운 긴장과 법사의 주문에 맞춰 따라오는 한숨소리, 이 모든 것이 공간을 숨막히게 조였다. 순간순간 마주치는 서로의 눈빛에는 더 큰 아픔을 서로에게 전하지 않으려는 간절함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텨내려는 힘겨운 인내가 엿보였다. 장례식에 대한 두 가지 옵션 한밤의 적막이 깊어질수록 박씨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마을 법사 차 선생이 조심스레 두 손을 모아 설명했다. 중음의 재앙을 끊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첫째는 오래된 전통에 따라
고인의 영정을 함농산 깊은 암제에 모셔 3년 동안 제사를 쉬고 그 영혼이 스스로 편안해지길 기다리는 것. 둘째는 집안 식구들이 큰 맘을 먹고 직접 집에서 대대적인 중음 해제 의식을 치르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선택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했지만 비교적 조용하고 확실하게 재앙의 연속을 끊는다고 여겨졌다. 반면 두 번째 길은 풍성한 재물과 예식 준비, 많은 비용과 가족 모두의 단단한 각오가 필요했다. 당시 장손인 박재동은 고민 끝에 밤늦게 가족들을 불러 모아 상의를 시작했다. 부드럽지만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산으로 떠난다고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건 가족의 정 아닐까요? 집안에서 직접 헤쳐나가면 슬픔도 두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의 말에 오래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작은 삼촌은 달랐다. 외부에 맡기자. 너무 많은 걸 견디기엔 우리 모두 너무 지쳤어. 3번의 상주를 치르면서 차라리 산에 잠시 맡기고 마음을 추슬러야 해.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맏며느리는 남모르게 손등을 꼭 쥐었다.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지만 결국 가족들은 두려움과 애정, 책임감 속에서 직접 집에서 의례를 치르기로 마음을 모았다. 박재동은 짧게 속삭였다. 이번만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순간 각자의 얼굴에는 고단함, 불안, 희망, 그리고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다. 가족이 모여 준금 해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밤, 박씨 집안에는 자욱한 침묵과 함께 과거의 추억, 그리고 얽히고 설킨 감정이 복잡하게 흐르고 있었다. 장손 제동이 낮은 목소리로 이 힘든 시간을 가족끼리 견뎌내고 싶다고 말하자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정적 속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뗐다. 옛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가족 다 같이 밤새 촛불을 지켜본 기억이 난다. 그때처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할머니의 수줍은 한마디의 거실 한켠에선 잠시 미소가 스쳤지만 이내 작은 삼촌이 음울한 표정으로 과거의 일을 꺼냈다. 하지만 우리 큰아버지 장례 때 너무 힘들어서 그 이후로 모두들 서로에게 말도 잘 안 하고 멀어진 것 기억하시죠? 가족이라도 각자의 슬픔을 이기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의 한숨의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맏며느리는 두 손을 꼭 쥔 채 눈망울을 사르르 떨었다. 한편 제동의 여동생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형,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함께하면 안 될까? 엄마가 계셨을 때처럼 서로 안아줄 수 있다면 좋겠어. 짧은 침묵 뒤 가족들 각자가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으로 전해지는 불안과 기대, 다퉜던 기억과 함께했던 행복이 한순간 교차했다. 결국 이러한 진솔한 대화와 작지만 깊은 감정의 교차 덕분에 가족 모두는 집에서 의례를 치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서로의 손을 잡은 그 밤,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다짐이 은근한 울림으로 번져갔다. 대영혼 소환 의식이 연장됩니다. 겨울 산골 북천의 긴 밤, 집안에는 희미한 등불과 허공을 가로지르는 향내가 맴돌았다. 박씨 가족의 뜰 한가운데에는 고요하게 장치된 제단 위로 하얀 한지 인형, 다채로운 금박 종이, 짙은 유황 냄새까지 섞인 재물들이 누워 있었다. 법사차 선생과 4명의 제자, 그리고 가족 모두가 깊은 비통 속에 얽혀 하나둘 제복을 입고 거친 숨을 삼키며 자리했다. 깊어진 침묵 속에서 법사의 경전 낭독이 울리고 종소리에 맞춰 화로의 불씨가 무늬진 그림자를 벽 너머로 흔들었다. 법사가 오방색 무명을 제단 내 귀퉁이에 감아 올리자 밤바람에 2가지의 대나무 가지가 스스로 흔들려 모두를 쏘스라치게 했다. 가족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거나 눈물을 삼키며
예식의 신령한 웅장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린 손녀 한미영 너는 아버지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어깨로 울음을 참았으며 맏며느리는 시선을 두 손끝에 고정한 채 혼잣말로 죽은 이의 이름을 반복했다. 법사는 고요한 목소리로 혼백의 귀환을 청하는 주문을 외우며 이 밤은 단 한 번뿐 각자의 마음속 사슬을도 함께 놓아야 합니다. 라고 속삭였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희미한 바람이 제단 근처를 휘돌았다. 맞삼촌은 옛 가족 사진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고개를 살짝 저으며 숨죽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뜰 한쪽에서 아이가 갑작스레 떨며 통곡을 터뜨려 모두가 깜짝 놀랐다. 누이가 황급히 아이를 안았지만 깊은 저승의 기운이 주위를 한 겹 더 조였다. 법사는 청동방울을 3번 울리며 이 고통도 우리 삶의 일부, 서로를 용서하고 기억을 품으라며 힘주어 외쳤다. 이틀 밤 내내 이어진 장례 의식 중에는 가족끼리 작은 다툼이나 소소한 오해가 반복됐다. 맏아들 제동은 재물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동생과 언성을 높였고 할머니는 자그마한 촛불 하나에도 눈물을 글썽였다. 제자들은 뜰을 돌며 차가운 한기를 내뱉는 듯한 숨결에 연신 경전을 크게 외쳤고 집안 여자들은 뒷뜰에서 서로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위로했다. 어쩌면 긴장의 순간마다 튀어나오는 작은 갈등마저 가족이 한 고비를 넘어가려는 몸부림이었으리라. 드디어 의식이 끝나갈 무렵 차법사는 거센 눈길을 바라보며 마지막 경고와 함께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부터는 새벽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안은 깊은 용서와 따뜻한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숨을 내쉬었고 미약하나마 집안 가득 청명한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큰 제사의 마지막 순간이 끝나자 한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가족 모두가 축 처진 어깨로 마당에 앉아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삼켰다. 가장 먼저 할머니는 초라한 등불 불빛 아래에서 고인을 그리워하며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불렸던 옛 노래를 입술로 떠올렸다. 나이가 든 삼촌은 손끝이 떨렸고 오랜만에 가족이 한데 모인 자리가 반가우면서도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무력감을 삼켰다. 맏아들은 의식 내내 책임감을 느껴왔다며 이제야 비로소 죄책감이 덜어졌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손녀 미영은 저녁 내내 낯선 기운에 휩싸여 꿈틀거리는 불안감을 느꼈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꼭 안은 채 혹시라도 다시 무언가 스며들지 않을까 불안에 눈썹을 찌푸렸다. 집안 여자들은 다시 돌아오는 평화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한기를 놓지 못했다. 그런데 제사의 마지막 모두가 인사를 마치고 집 안으로 모이던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마당 구석에 누군가 네모난 검은 돌을 놓아두었다는 사실을 할머니가 발견한 것이다. 아무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그 주변엔 하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나부꼈고 그 위에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한 줄이 서툴게 적혀 있었다. 잠시 뒤 마당 나뭇가지 사이로 푸른 불빛이 번쩍였다. 한순간이었지만 모두가 그 신비로운 현상을 똑똑히 목격했다. 가족들은 얼어붙은 듯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고 아이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낮은 목소리로 어른을 찾았다. 맏아들은 조용히 돌과 종이를 주워 법사가 놓고 간 것은 아닌지 문 밖을 살폈으나 이미 이상의 흔적은 사라져 있었다. 이후 집안 사람들은 예식이 끝나고도 한동안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두근거림이 남았고 누군가 창밖을 바라보면 서늘한 눈빛에 시선을 거두었다. 그러나 모두는 서로를 끌어안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평화를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밤 끝자락 어둠이 모든 진실을 완전히 덮지 않았음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평화가 돌아오고 마음의 조언이 전해진다. 긴 겨울밤과 차가운 공포가 물러난 뒤 북천 박씨 집안에는 조심스러운 평온이 서서히 깃들었다. 이제 집안 곳곳에는 다시 환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행랑문이 조심스레 열릴 때마다 따사로운 바람이 거실을 채웠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된 상심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반성의 그림자 위에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작은 손으로 오래된 촛대를 닦으며 아직도 귀에 남은 종소리와 저승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다시는 가족 중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길. 그녀는 옅은 눈물로 중얼거렸다. 맏아들 제동은 창밖을 응시하며 이번 대례를 통해 자신이 한 가족의 기둥임을 비로소 받아들였다. 내가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책임감이 이전보다 더 크게 어깨에 얹혀 있었다. 맏며느리는 새벽녘 이불을 바로 펴다가 아픈 기억이 오롯하게 떠오르는 것을 꾹 참았다. 아이들은 한동안 무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밤마다 가족 모두가 손을 맞잡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서서히 예전의 웃음을 되찾아갔다. 가족들 사이에 지난날의 원한은 조금씩 희석됐고 서로에 대한 연민과 다정함이 천천히 곁을 지켰다. 하지만 아무리 평화가 돌아왔어도 이들은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 잊히지 않는 그림자를 품고 사는 듯했다. 꼭두새벽마다 먼 산자락 너머에서 낮은 바람소리가 들릴 때, 또는 마당 한켠 오래된 소반 위에 이름 모를 꽃잎이 내려앉을 때면 누구랄 것 없이 저마다의 지난 시간과 약속을 조용히 되새겼다. 내가 더 선하게, 더 두텁게 살아야 한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다짐이 가족 모두를 조용히 묶었다. 박씨 집안 식구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평범함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깊이 알게 되었다. 세월이 또 흐르고 집안 차림새도 계절 빛깔도 바뀌어 갔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가족끼리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이었다. 부디 앞으로는 떠나간 자의 명복과 남은 이들의 다짐이 북천의 긴 밤을 더욱 따스하게 밝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 작은 집안 구석구석에 매일 새겨졌다. 결론, 한국 괴담 교류 어느새 북천 마을의 긴 겨울밤도 저물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집을 감싸고 있던 슬픔과 공포는 비록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함과 연대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삶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신비로움과 섬뜩함이 남아 때로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바람소리, 낡은 가구 위에 남겨진 빛바랜 손때, 그리고 새벽녘 낯익은 종소리 속에서 누구든 잠시 멈추어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북천 가족의 기나긴 밤을 되짚을 때마다 한 가지는 항상 느낍니다. 한국의 오랜 설화와 무속, 그리고 수많은 귀신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저마다의 아픔과 후회, 두려움, 그리고 그 너머로 전해지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 땅의 누구든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한 번쯤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나 예기치 못한 현상과 마주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때 우리는 밤을 함께 견디고 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겪었던 신비한 체험, 집안 어른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귀신 전설, 또는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한 마음속 사연이 있으신가요? 이곳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던 두려움이나 궁금함을 이제는 두이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언제든 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이나 쪽지로 짤막한 경험담을 남겨주셔도 늘 환영입니다. 이야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스치는 일상 속 아주 작은 단서 하나에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옛 친구의 얼굴, 시골 고모집 마당 한켠에 오래된 우물, 혹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골목 어귀의 그림자까지 모두가 한편의 이야기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문화재이자 경험입니다. 한국의 귀신담이 때로는 우리를 오싹하게 하지만 사실은 밤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본성, 가족의 의미, 그리고 서로를 잊지 않는 마음가짐까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죠. 두려움이든 애틋함이든 이 모두가 우리 안에 깃든 성장의 일부임을 잊지 마세요. 이 시리즈를 아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의 신비한 이야기, 전설과 미스터리,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추억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마음속 이야기 한 자락씩 나눠주세요. 오늘도 오래된 등불 아래 다음 한밤중에 새로운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